우리나라 전통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국악기를 만든 장인과 그 가족들인데요. 이게 좀 기계를 다루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다 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의 악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국악기 제조 기술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서 국악기와 국악용품을 제작하고 있는 아들 류종필, 아버지 류길은, 엄마 김희숙입니다. 국악기로 똘똘 뭉친 가족을 소개합니다. 주인공들을 만나러 세종특별자치시로 가는 길. 이른 아침 막 영업을 시작한 국악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시냐 고생 많았습니다. 밝은 미소로 제작진을 맞이해주는 종필 씨는 10년 넘게 국악기를 만들어 온 전문가. 이곳은 어떤 국악기를 만드는 곳인가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국악기, 부하고 장구, 악기 받침대, 북체 종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국악기를 만드는 종필 씨의 공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호수가 여기 새. 아, 그러면 이건 교체하고요. 새로 바꿔드릴게요. 예, 중간에 어디 새나 보네. 바꿔드릴게요, 제가. 종필 씨가 깍듯이 대하는 이분은 민속 국악기 역사의 산 증인이시라고요. 아,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기업을 이제 지금까지 운영해 주셨고, 작년부터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기술자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필 씨 이전에 이곳의 일대 대표였던 기른 씨는 무려 50년이 넘는 경력의 국악기 제작자.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중학생 때부터 국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시절을 뚜렷이 기억하신다고요. 그때는 일이 바빠가지고 야간에도 하고 그러면 그 북통을 이렇게 깎아서 싸놓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도 자고 그랬어요. 오직 국악기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걸까요? 종필 씨 역시 진심을 담아 국악기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흙 만들기 전에 물에 담가서 가죽이 이제 야들야들해지길 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은 거예요. 가죽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는 못북은 소리의 울림이 깊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인데요. 가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음색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섬세히 작업한다고요. 여기서 가죽을 일단 당기고 이제 못을 박으면은 여기 통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건 맞춤이라서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형태의 못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국악기가 그의 마음을 두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필 씨가 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 큰 화재로 인해 공장이 타버렸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아들 곁에서 어머니 희숙 씨도 국악기 제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아, 이거 징채 망을 마지막 씌우는 거예요. 징채를 감아서 마지막 씌우는 거예요. 망을 씌우는 거예요. 징채망을 직접 뜰 수 있을 만큼 손재주가 좋은 희숙 씨. 징채에 바르는 접착제도 직접 만들 만큼 완성도에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아들 종필 씨 덕분에 힘들어도 밝게 일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예.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요? 든든한 아들.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이거를 이어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들이 전적으로 이제 책임을 맡아서 다 하고 있는 아주 든든한 아들이에요. 든든한 아들.
그렇게 오전 업무가 끝이 나고 든든한 아들과 함께 빈속도 든든하게 채울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런데 자꾸 뒤처지는 종필 씨. 아이고 이러다 넘어지시겠어요.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세 사람의 단골 식당. 이곳에서 공장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올갱이 아홉곡이네. 올갱이를 넣네. 진짜 맛있게 하세요. 네, 맛있게 먹읍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의 밥. 남이 해주는 밥이라죠. 그런데 예전엔 모두 희해밥. 희숙 씨가 해주는 밥을 먹었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가족하고 다 같이 점심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너무 힘드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먹으면은 반찬이 없어도 김하고 김치만 있어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항상 그렇게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 사람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알뜰살뜰 살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엮어준 존재가 바로 국악계이기에 힘들어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남은 조금 깊이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족은 다 합심해서 해결해요. 가족이니까 참고 이겨낸다. 예, 맞아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은 법. 종필 씨가 배움을 청하는 사람은 공장 안에 더 있었으니 나무재단에 몰입하고 있는 이분은 바로 저희 재단을 맡아주시는 김 부장님이십니다. 기계보다 더 정확한 손놀림을 가진 김정식 부장님. 이렇게 자른 나무로 무엇이 탄생되나요? 이거 장구다리 위에 장구를 올려놓은 걸 만드는 겁니다. 여기 낙지가 이렇게 딱 해서 악기 받침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받침, 장구 받침, 악기 받침. 부장님에게 받은 나무로 악기 받침을 만드는 이분은요. 저희 공장장님이시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저희 외삼촌입니다. 어머니의 동생분. 일대 기른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던 김재익 공장장은 이대 종필 씨에게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그야말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국악기와 악기 물품을 만들고 있는 이곳. 자신들의 손을 거쳐 탄생한 모든 것이 자부심 그 자체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보시다시피 아까 처음부터 나무를 사와서 1차 가공부터 해서 모든 완제품까지 저희가 다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국악기도 국산과 수입산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정성을 다해 만든 국산 국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 사실은 국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느끼고 있다는데요. 종필 씨네 공장에서 제작된 국악기의 품질을 검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분은요. 얘도 그냥 저희 이견주 선생님이시라고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국악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저는 종필 씨 형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닮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견주 씨는 종필 씨보다 아버지 기른 씨와 먼저 인연이 닿은 분으로 20년 전 연주자로서 악기를 구매하러 왔다가 이곳의 악기에 첫눈에 반하게 됐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이라 할까요? 소리, 이 장구 소리라든지 북소리라든지 꽹과리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하고 또 뭔가 모르게 또 흥이 나고. 우리 고유의 악기 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기타나 피아노 같은 서양 악기에 비해 수요가 적어 속상할 때도 있지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답니다. 안 되는 걸 갖다 부피다가 쓰니까
국악기의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뭐 후회 없이 최선을 해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해서 좋은 악기를 계속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완성된 장구를 연주해보는 견주 씨. 과연 마음에 들었을까요? 지금은 아주 소리는 말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피가 아주 나름은 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납품을 나갈 때 이렇게 확인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골라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를 사용하는 분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종필 씨네 가족. 국악기에 청춘을 바친 자신들의 길을 따라가는 아들에게 기른 씨와 희숙 씨가 해주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이거 힘든 직업인데 이걸 선택해서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현명하게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더욱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국악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전통 국악기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세 사람.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기 화이팅! 우렁차게 시작하는 김밥집의 아침은 오늘도 바쁩니다. 이렇게 다가온 쌀쌀한 날씨에 포근한 마음을 담아 내놓는 한 끼 식사. 찾는 손님들로 가득한데 말이죠. 주인들이 맛있게 드시면 뭐라 드시겠어요? 제일 좋아요. 원래 그릇이 비워지는 게 제일 좋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하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싹싹한 응대와 넉넉한 인심으로 지나가는 손님도 쉬었다 가게 만든다. 저희는 국수와 김밥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손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국수와 김밥으로 따스함 전하는 사랑스러운 자매 언니 서재희 씨, 동생 성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시 은평구. 아직 가게 문이 다 열리지도 않은 이른 아침의 시장 풍경에서도 유독 손님 가득 채워진 한 가게가 요렇게럼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자매가 운영하는 이 김밥집인데요. 아침부터 발빠르게 팔려나가는 김밥들. 아침부터 손님이 되게 많아요. 아니 뭐 여기는 이제 특성상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 바쁜 아침에도 끼니 거르지 않고 뱃속 든든히 채워 일터를 나가려는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든든하게 챙겨 먹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맛있어요. 국수가 진국이에요. 국수가. 네. 김밥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저희는 오면은 항상 포장까지 해갖고 집에 갖고 와요.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김밥과 국수로 구성된 단촐한 식사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상당히 귀한 메뉴랍니다. 언니 이거 언니네 냉장고에 넣어줄 거 있어? 있어 없어 자리? 그때 주인공인 서웅 씨가 급하게 언니를 부르는데요. 언니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저랑 같이 가게 운영하고 있는 언니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바로 서웅 씨의 친언니 서재희 씨. 맛깔난 손재주로 김밥 만들기에 1인자라고 하는데요. 포근한 국수는 동생이 말고 가지런한 김밥은 언니가 썬답니다. 아우 맛있겠다. 이 가게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저희가 엄마가 이제 한 34년 정도 하시고
그때 언니가 같이 하고 있었어요, 엄마랑.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된 거고. 저도 한 20년 넘었죠, 이제 원래 벌써. 예. 오래전부터 온 가족 생계 책임졌던 어머니표 채소 김밥과 따뜻한 잔치국수. 음식 만드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어머니가 호기롭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밥.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이건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갓지은밥이에요? 가지은밥이에요. 뜨끈뜨끈하네요. 네. 잡숴보실래요? 그럼 야채김밥을 드시면 맛있어요. 매일 아침 정성으로 지어낸 따스한 밥. 김에다 잘 펴바른 다음에 어묵과 햄 단무지 올리고 우엉하고 시금치 넣어서 돌돌 말면 클래식한 맛의 채소 김밥 뚝딱 완성. 옛날에 엄마가 하실 때 이제 몇십 년 전에 엄마가 하실 때는 종류 딱 두 가지였어요. 야채김밥 하나, 잔치국수 하나. 근데도 그때는요, 진짜 줄 서서 먹었어요. 엄마 때. 네. 지금 어머니는 은퇴를 했어도 계속 이곳 시장을 지키는 자매들. 2대째 이어지는 그 맛의 비법이 뭘지? 손님을 위한 음식의 정직함과 정성이 그 맛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넣는 건 없어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 재현해 클래식한 맛이 일품이라는 채소 김밥. 그날 오후 여전히 바쁜 자매의 가게. 어쩐지 더 바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둘이 함께라 일이 빠르게 척척 진행이 됩니다. 이거 어째 떨어져 있을 틈이 없겠어요. 야? 365일부터 있어요. 가게에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쇼핑도 같이 하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하여튼 모든 거의 헤어지는 시간이 저녁에 어떨 땐 12시에도 헤어져요. 서웅씨 주변에 절로 모이는 손님들. 어째 사랑방 같기도 한데요.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자매처럼 방문하는 손님들도 대를 이어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아니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으는 주인공만의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잘해서 장사가 잘 된다기보다 엄마가 워낙에 잘하시고 사장을 잘 잡아놓으셨어요. 언니 고맙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대로 따스함을 전하고자 했다는 자매. 함께하는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 옆에서 일찌감치 깨달았다는데요. 어머니는 비록 시장을 은퇴하셨지만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며 어머니가 보존하고자 하는 그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온라인 배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저희도 좀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물 포장, 옵션으로 가는 국물 포장. 과거에 비해 빠르게 달라지는 요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적응도 해나가는 중이라는 서웅씨. 엄마 때도 포장이 있긴 있었는데 막 비닐에다가 옛날 진짜 그야말로 재래식처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막 그릇 같은 거 갖고 오시고 막 그랬었었죠. 옛날에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실 때만 해도 가게엔 채소 김밥과 잔치국수 딱 두 가지 메뉴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자매가 뒤를 이은 후 새로운 메뉴들을 추가했다는데요. 이건 늦게 해주면 불어버리기 때문에 면은 찬물에다가 얼렁 헹구는 게 이거는 관건이에요. 그렇게 판매하기 시작한 이 음식,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라고요? 지금 비빔국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어머니 잔치국수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요 비빔국수. 간 많이 주물러 줘야지만 연수가 나오면서 좀 찰져진다 그럴까? 국물도 좀 맛깔스럽게 변하고. 비빔국수는 배달 주문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특급 메뉴. 그렇게 시작해 하나둘 맛있는 메뉴들이 늘어났다는데요. 덕분에 면제해주는 동생인 서웅씨의 목. 저기 그런데 두 분 다툰 적은 없었어요 혹시? 근데
싸울 때는 그렇게 케미가 잘 맞아도요. 싸울 땐 장난은 우리 언니가요. 잔소리를 한번 시작하면 방언을 해, 방언. 방언이요? 네, 방언을 해. 그래갖고 아주 내가 미치겠어요. 그래도 우리 언니가 더 많이 챙겨줘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자매입니다. 배달의 포장에 바쁘다 바빠. 자매 둘이서 담소 나눌 시간도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선생님 실등이 없으셔가지고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는 여자 노가다예요.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개미예요, 개미.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 주고장창 자매 김밥만 찾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요. 이젠 서웅 씨의 아들과 딸도 함께 거둔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김밥 재료나 뭐 다대기 예를 들어서 다대기나 그런 거에 간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저희 김밥집에 속해 있는 재료에 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음식을 하거나 김밥을 싸거나 걔는 다용도로 해요. 2대 자매에 이어 3대까지 이젠 정말 유서 깊은 김밥 가문인데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따스한 인정과 자매가 함께 꾸준히 쌓아올린 실력으로 앞으로도 성실하고 정답게 가게를 운영하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두 사람. 주인공의 소박한 자부심이 엿보이는 정갈하고 푸짐한 한상이 참 멋집니다. 두 사람 바라는 게 있다면요? 네, 저희는요. 저희는 지금 엄마에 이어서 저희가 좀 하고 있고 또 저희의 뒤를 이어서 저희 자식들이 할 건데 앞으로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음식점들이 많으니 저희도 거기에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제공하면서 좀 역사 있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로 이어지는 게 비단 레시피만이 아닐 텐데요. 김밥 한 줄과 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들 마음 든든하게 채워주는 푸짐한 사랑방이자 따스한 나루터로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한 거리 예술제, 이곳에서 특별한 인형극으로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고요. 이 인형극에 쓰이는 인형들의 모양이 조금 독특한데요. 흔히 보는 종이컵과 생활용품 같습니다. 생활용품들, 버려진 생활용품들하고 종이컵하고 콜라보가 된 작품이에요. 종이컵 인형극으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지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당신은? 그리고 이제 아까 저는 연극하는 사람이고요. 종이컵 인형극을 하고 있는 극단문의 대표 박경희입니다. 종이컵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녀 박영희 씨를 소개합니다. 날씨 좋은 어느 날 공연 준비 한창인 영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함을 방불케 하는 테이블 위 이 각양각색의 이 통들, 이거 대체 뭡니까? 저희는 이제 리사이클링 공연이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했었던 그 물건들, 버려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놓는 거라. 모두 영희 씨의 손길로 탄생한 인형들. 팝콘컵, 콜라컵 등 다양한 컵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 인형들로 공연하는 인형극은 어떤 내용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가진 어떤 결과, 좋은 영향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원래는 안데르센의 원작인데 방정환 선생이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의 좋은 내외라는 작품으로 100년 전에 각색하셨던 작품입니다. 이 공연은 영희 씨가 혼자 모든 연기와 대사를 소화하는 1인극입니다. 산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기르던 말을 다른 것과 바꾸기 위해 마을장으로 떠나는 여정을 담아냈다는데요. 쉽지 않은 공연이지만 해낼 수 있는 건 풍부한 연극 경력 때문이라고요.
연극 시작한 지 이제 금년이 딱 30년째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무대 연극을 하다가 어린이극을 또 접하게 되었고 인형극단에서 잠깐 인형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손인형극을 해봤었는데 뭐 그때는 제가 인형극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때는 2009년 극단의 한 선배가 종이컵을 주며 작품을 만들어보라고 권유했고 긴 고민 끝에 종이컵 인형극을 완성하게 된 영희 씨. 종이컵에서 영역을 넓혀 재활용품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항상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작업으로 이제 종이컵 인형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죠. 종이컵 인형 위에 재밌는 소품들도 많다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베스킨라빈스 통. 이거는 핸드폰. 셀카봉. 네, 셀카봉 고장난 거 뜯어서 이제 사요. 이게 뭘까요? 버려진 드라이어. 네, 드라이어로 이제 거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용되었던 꽃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소를 이제 자전거 안장 이런 걸로 이제 소를 만들고. 한편 인형극을 하려는 후배들이 드문 현실 속에서 영희 씨 옆을 오랫동안 지켜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래전 한 극단에서 인연이 닿은 실장님이랍니다. 이 종이컵 인형극을 저부터도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 창작을 해서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저하고 많이 또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종이컵 인형극을 저희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죠. 진심을 다해 공연을 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실장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영희 씨.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요.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저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한 명의 친구가 있다는 건 최대의 복이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저한테는 그 한 명의 친구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동료이자 동지입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할 시간. 이제부터 말맛이 살아있는 맛있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춰가며 능숙하게 공연을 진행하는 영희 씨. 매 순간 모두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행복하다는 영희 씨. 이 기분 평생 느끼고 싶답니다. 저는 아마 반바지 입고 나와서 무대에 서지 못할 때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문화도시와 함께 하시기를. 쉽게 버려지는 종이컵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따뜻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 영희 씨. 앞으로도 즐겁고 재밌는 공연 쭉 부탁합니다.